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MJ와 함께 진행해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 저희가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위워크 사무실인데, 오늘은 이제 처음 저희가 회의실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듣기에도 약간 말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좀 자세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용한 공간이 있긴 한데 약간의 밀폐된 공간이어서 오늘은 회의실에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말씀해 주실 분 소개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J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J님. 안녕하세요, MJ입니다. 네. 오늘 어떠세요? 여기 회의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9호선을 탔다가 네. 좀 여의도에서 5호선으로 환승한 느낌이랄까? 네, 그렇죠. 굉장히 쾌적하고 이상하게 여기 향도 좋아요. 저기 저기가 있었죠. 지금 향이 있구나.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이제 말이 네. 약간 울리죠. 듣기에도.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들릴지는 그러니까 녹음을 한번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울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지 최대한 발음을 정확하게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8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저녁 7시 30분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저희가 무료와 유료를 진행하는데 각각 30분씩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길게 되면 사람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30분씩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무료 방송을 30분 진행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유료는 저희가 5,000원에 별도의 과금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무료 방송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S&P 500이 올해 들어서 9% 올라갈 정도의 강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할 부분은 없는데 다만 이제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무역 분쟁, 그 다음에 2월 15일 이후에 셧다운이 다시 한번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트럼프 주변에 있었던 문제들이 얼마나 잘 해소가 될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때 그 무역 분쟁을 얘기해보면, 일단 어제 2월에는 안 만날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어제 트위터로도 나왔고, 어제 그래서 장도 영향을 받았고, 오늘 홍콩 증시, 일본 증시 다 이제 하락했는데, 홍콩 증시가 이제 그 설 연휴를 쉬다가, 중국은 이제 오늘까지 쉬었고요. 홍콩이 이제 오랜만에 오늘 열었어요. 월요일날 반장으로 이제 마감한 이후에.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이 엊그저께까지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사실 홍콩도 나쁠 게 없었는데, 어제 이제 갑자기 트위터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트윗을 날리면서 또 이제 2월 달에 그 전에 원래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깨지면서 또 한번 불안한 거죠. 이제 그 투자자들은 그 무역 전쟁이 어떻게 다시 합의되는 거냐, 잘 되는 것 같았었는데 또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어제 장도 마감을 좀 안 좋게 했죠. 유럽 증시도 어제 1%대 하락 다 했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3월 초에 이제 그 종지부를 좀 직접 트럼프가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 전에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영웅으로서 이제 종지부를 찍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워낙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떤 내부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인지 그거는 한번 기다려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에는 이제 그런 주변의 이슈들 그런 것들이 좀 장을 지배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트럼프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급한 거는 중국이 좀 더 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어쨌거나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우위에 쓰기 위해서 밀당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MJ께서 3월 1일 이전에 일단은 무역 분쟁에 대한 큰 틀이 어쨌거나 합의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다? 저는 사실 이번에 어느 정도의 마무리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중국이 급한 것도 급한 거지만 사실 미국도 사실
뭐 여유롭게 뭐 난 안 돼도 돼라는 입장은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기도 사실은 꺾일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 인상 자체도 생각해 보면은 올해도 원래는 이제 3번, 4번 할 예정이었었지만 지금 2번, 1번. 뭐 작년 말에는 뭐 올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거다. 뭐 이런 그런 예측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올 상반기 이후에 미국 경기가 이제 막 급락까지는 아니어도 하강, 좀 경기 위축 정도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실적들 봐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도 지금 뭐 여유롭게 손 놓고 그럴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둘 다 항상 그런 거잖아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타짜에서 그런 대사가 나왔었나요? 상황을 믿어야 된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저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굉장히 적고 상황상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런 공식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진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우위에 서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깨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건데 미국도 지금 정황상 자기네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중국도 정황상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만나서 사실은 뭐 완벽한 해결까지는 안 될 것이라 보지만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협선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0%는 다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큰 틀에서 일단 큰 윤곽은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을 그런 뭐 저해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뭐 큰 틀에서 일단 합의하는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일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결과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제가 준비했는데 일단 매출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 그 다음에 올해 상승률을 제가 준비해갖고 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뛰어난 기업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30.4% 증가율을 보였고요. 넷플릭스가 27.4%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구글이 21.5% 3등, 아마존이 19.8%로 4등, 마이크로소프트가 12.3%, 애플이 마이너스 4.5%로 6위를 차지했는데 6개 기업 중에서 일단 애플만 마이너스였고요. 소폭이지만 소폭부터 큰 폭으로 페이스북부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전부 다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 가장 좋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제 물론 가짜 계정 문제, 그 다음에 정보 유출 문제, 자기네 그 관련 회사에 삼자한테 일단 정보를 판 문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쪽, 유럽 쪽에서의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주가 상승도 올해 들어서 약 3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넷플릭스도 역시 27.4%의 매출 증가를 보이면서 올해는 32%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에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상승은 구글이 7%, 아마존이 9%, 마이크로소프트가 4%밖에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애플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승이 11% 올라가면서 사실은 팀 쿡이 미리 매를 막고 눈높이를 낮춰놓은 다음에 약간 높은 실적을 발표했던 것들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주요 기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S&P 500 기준을 보게 되면 약 한 200여 개의 기업이 남았는데 별로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오늘처럼 트위터가 나오면 트위터가 그냥 빠졌나 보다 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그냥 트위터가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빠뜨리기는 좀 어려운 종목들이니까 일단 주요 기업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일단 주요 기업들의 실적 결과를 좀 보셨고요. 한 가지 재미난 걸 우리 MJ한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소위 얘기하는 팡 주식,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기업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기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만 명한테.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근데 이제 우리 이제 MJ께서는 페이스북은 사용하지 않지만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했었고요, 과거에. 네. 그 다음에 아마존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사용할 수 없는 회사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현재 사용자시고, 구글도 역시 사용을 하실 거고, 이 중에서 뭐였을까요? 설문조사 미국 현지에서 아마존 아닐까요? 이게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것 같다. 아마존 아닐까요? 정답은요, 별로 이게 없어져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2%밖에 답을 그러니까 좋아요는 뭐 사실 뭐 없어도 좀 잘 사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또 오히려 노이즈라고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난 안 한다. 그 다음에 친구로 서로 막 해서 내 정보가 남한테 공개되는 부분도 단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의외지만 넷플릭스가 7%로 별로 영향이 없다. 안 봐도 뭐 굳이 안 봐도 사는데 중요한 건 여기 사는데 지장이 있냐 없냐를 그렇죠. 물어본 겁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14%고요. 대망의 구글이 무려 77%. 나 이거 없으면 근데 구글일 것 같아요. 생활이 불편하다.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회사에서도 검색 많이 하거든요. 대다수의 학생, 일반 직장인들이 얘기하기를 이거 없으면 나의 일상생활이, 회사 생활이, 혹은 학교 생활이 그러네요. 자료를 만들지 못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실 주가를 떠나서 실적을 떠나서 구글이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재미난 좀 투표였는데 어쨌거나 구글이 압도적으로 정말 압도적이죠. 그러네요. 10명 중 8명이 구글 없이는 살 수 없다. 만약에 그게 네이버였으면 저희가 제가 맞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글보다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그렇죠. 미국 현지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포함됩니다. 어차피 이제 이런 자료를 다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구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글에 대한 관심을 좀 오래 가져보는 게 어떨까?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재미삼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MJ께서 준비하신 내용인데 이게 디렉시온의 ETF가 이제 디렉시온에서 항상 뭐 재미난 ETF들, 그러니까 참신한 ETF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작년이 아니죠. 1월 16일 날 상장한 10종의 ETF가 있는데 이 ETF가 되게 신선해요. 1월 16일 날 10개가 상장됐어요. 네, 10개가 이제 동시에 상장이 됐는데 이 ETF가 이제 상대 가치 전략이라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뭐 다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아니면 롱숏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종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같은 뭐 이제 서로 영향을 받는 어떤 서로 반대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 가지고 하나는 롱을 하고 하나는 숏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그 해지도 하고 더 추가 수익도 내고 이런 전략인데 이런 롱숏 전략을 추구하는 ETF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ETF들의 어떤 발전 추세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펀드 예전에는 이제 그 단순히 인덱스 펀드를 대체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어떤 액티브 펀드라든지 뭐 그런 전략이 들어가는 펀드까지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월 단위로 포지션을 재조정을 하는데 롱 포지션이 150%, 숏 포지션이 50%.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말이야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이게 그 테마가 10개 ETF지만 테마는 5개예요. 이머징 마켓 대 선진국 그 테마 하나가 있고 가치주 대 성장주 그리고 경기주 대 방어주 대형주 대 소형주 그다음에 미국 대 나머지 국가 다 어찌 보면은 좀 반대되는 이런 테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베팅하기도 되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머징이 갈 거냐 선진국이 갈 거냐라는 걸 보고 예전에는 이머징 중에 뭐 그럼 오케이 뭐 어떤 국가 갈까 브라질 채권 브라질 펀드 사고 뭐 이랬다고 하면은 지금 이머징을 다 묶고 있는 ETF를 사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머징 대 선진국이다 라고 하면 이머징에 베팅하는 게 있을 거고 선진국에 베팅하는 ETF 두 개가 상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머징에 베팅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머징의 롱 포지션이 150%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진국의 숏 포지션이 50%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쇄시키면 150하고 50 상쇄시키면 네. 이머징이 100이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머징의 100%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머징의 50%랑 요 마이너스 50%랑 둘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이 더 오른다. 그러면은 이머징이랑 그 선진국이랑 해서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추가 수익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추가 수익률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 롱 150, 그다음에 이머징 숏 50%. 그래서 둘이 상쇄시키면 선진국의 100% 노출은 시키고, 그렇죠. 100%는 무조건 이제 선진국을 추구를 하고 나머지 50%랑 그 이머징 숏 50%랑 비교를 해서 여기에서 누가 더 이제 올라갔는지 차이가 차액이 결국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선진국이 떨어지고 이머징 올라가면 더 여기서 차익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머징의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 선진국의 확신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100%보다 거기에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이제 롱숏 전략인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ETF들이에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이 전문가분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미국보다 이제는 약간의 이머징 마켓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머징의 150%를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진 시장을 마이너스 50% 잡고 네네. 가면 되는 그 전략이 맞다는 거죠. 네네.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때그때 맞게끔 전략을 짤 수가 있겠네요. 네네. 어떤 흐름상.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제 그 전략에 따라서 뭐 무조건 이거다 뭐 누구의 말을 듣고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자기 판단을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전략을 쓰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하고 선진국 마켓이 있는데 이제 이머징 마켓에 베팅을 하는 ETF는 RWED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ED가 RW는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개 ETF는. 근데 ED가 RWED는 Emerging Over Developed.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하고 디벨롭 마켓인데 이머징의 앞에 가니까 이머징에 베팅하는 거고요. 이머징 베팅하는 거고. 네. 그리고 DE는 디벨롭드 오버 이머징이니까 그 선진국에 베팅하고 그렇게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머징이랑 선진국을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테마는 가치주 대 성장주예요. 가치주는 RWVG. 밸류 오버 그로스예요. 밸류. 이거는 가치주에서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RW는 똑같고, 그렇죠. RW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먼저 나오면 그 중심으로 그렇죠.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RWGV는 그로스 오버 밸류니까 이거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테마 경기주 방어주는 RWCD. C는 시크리컬 오버 디펜시브. 그리고 RWDC는 디펜시브 오버 시크리컬 해가지고 요거는 방어주가 베팅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테마는 대형주 대 소형주. 대형주는 라지캡. 그렇죠. 라지캡 스몰캡이니까 RWLS 하면은 대형주. 그다음에 RWSL 하면 소형주의 베팅. 그리고 이제 미국 대 나머지는 이제 RWUI, US 오버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 베팅하는 거. 그리고 RWIU는 인터내셔널 오버 US. 그래서 이거는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베팅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쉬운데, 요거는 이제 외우기가 그래도 힘드니까 그냥 듣고만은 공지사항에 요거를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 5가지 테마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머징 마켓 때 선진국은 작년이었다라고 하면은 선진국이 대세였잖아요. 그럼 그렇죠. 선진국에 베팅하면은 그냥 한 배짜리 한 거보다는 추가 수익을 내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숏친 거에서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숏친 거에서 좀 받쳐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약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기조도 굉장히 완화한 어떤 기조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머징 마켓 베팅을 하는 게 또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RWED의 수요가 늘어날 거죠. 그리고 가치주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주식이 잘 간다, 잘 가는 시기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장주가 낫겠고,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치주가 더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에서 가치주 발굴이 더 쉬울 테니까. 다만 이제 가치주는 좀 장기적인 투자로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성장주는 좀 단기 투자로 많이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테마 경기주 대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올해 경기가 좀 위축된다. 그럼 방어주.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경기주.
그리고 대형주, 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대 나머지 국가는 선택이 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굉장히 유용한 ETF가 좀 16일날 상장을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게 질문이 있는데 네네. 다 그러니까 뭐 숏 따로 없죠? 그다음에 레버리지 없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그 국가에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숏을 칠 바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그렇죠. 국가 ETF를 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별도의 레버리지나 다 상품 없이 그냥 이렇게 10가지가 나온 거라고 보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ETF, 그 디렉시온에 굉장히 많은 ETF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달러 약세가 이제 올해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일 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이제 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결국에는 금 가격 이제 상승일 거고, 그 다음에 달러 약세면은 이제 달러가 유출돼서 이머징 국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이제 금광업이랑 금 가격이랑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금광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이제 금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금 가격이 1,31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1,31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사실 1,500이 된다고 해도 사실 퍼센테이지로 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중국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뭐 주대복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주대복 같은 데는 금 상승에 베팅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금 가격의 변동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해칭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금 가격 상승에 영향 크게 못 받아요. 금 가격이 뭐 떨어지고 상승한다고 해서 얘네가 금 가격 뭐 이렇게 크게 올리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같은 그런 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그래도 큰 데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항상 3배짜리를 단기적으로 좀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보면은 이제 그 금광업 중에서도 좀 대형인 금광업이 있고 좀 규모가 작은 금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NUGT라고 하는 거는 대형 금광업체 상승에 3배 베팅하는 거 NUGT가 있고 DUST, ST 이건 더스트.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완전 먼지 조각이 된다 그래서 더스트인데 요거는 대형 금광업주 3배짜리 그 마이너스 3배에 베팅하는 거. 하락에 3배 베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소형 금강업체 같은 경우에는 JNUG. 그러니까 NUG 똑같은데 앞에 J, 주니어의 J만 붙었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형 금광업 상승 3배에 베팅하는 거고, JDST라고 있어요. 이것도 DST 비슷한데 앞에 주니어만 붙은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소형 금광업 하락 3배에 베팅하는 ETF예요. 그래서 이런 ETF들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의 어떤 상승이나 뭐 좀 그런 거를 예상을 할 때 최근 같이 이제 달러 약세라든지 그런 거 예상될 때는 좀 이런 ETF들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이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이제 RWED 같은 경우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이머징 마켓 상승에 베팅하는 3배짜리 EDC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중국 이머징의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으니까 중국이 상승하는 CHAU 상승 2배에 베팅하는 것도 있고 RWED 아까 그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좀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제 단기적인 플레이. 저는 이제 보통은 뭐 예전부터 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개별 종목이 있고,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개별 종목도 있다. 포트폴리오 내에.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단기 플레이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단기적으로 어떤 추세에 따라서 단기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완화되는 쪽으로 많이 갑자기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보통 이제 기술주나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같은 데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는 저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그 토크, TAWK, 토크, 이게 좀 이야기하다, 토크에서 이제 발음을 비슷하게 따서 TAWK, 요게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상승 3배에 베팅하는 거고, 그 다음 뮤트, 이제 뭐, 떨어지면 또 말이 없다 이래서 뮤트, 요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하락에 3배 베팅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네 가지고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제 그 대표적인 뭐 반도체, 요거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예. SOXL 요건 롱입니다. 롱의 L이고 SOXS는 예, 요거는 이제 숏의 X.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상승의 3배, 하락의 3배 각각 되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좋았었으니까 요거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 뭐 SOXL은 최근 한 달 동안 한 27%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장기는 뭐 한 달까지 이 정도 플레이하기에 딱 좋은 ETF고 그리고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N이라고 요것도 이제 그 부동산 3배 상승의 3배 베팅하는 건데 요것도 최근 한 달 동안 34% 정도 올라서 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낮아지니까 이런 ETF들이 좀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들로 좀 장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를 좀 판단하기도 괜찮고 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으로 놓고 좀 보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직접 투자에 활용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서 11시 반에 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장 시작을 못 보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디렉션에서 홍콩에 상장도 하거든요, ETF. 거기에도 이제 레버리지랑 인버스 ETF를 상장을 했어요. 홍콩 그 거래소가 굉장히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ETF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그 거래소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그 2010 몇 년도에 상장했대요. 그때 그 상장을 할 때 미국을 그 선택한 이유가 의결권 차등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홍콩 거래소는 무조건 한 주에 의결권 하나.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상장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홍콩 거래소가 그 이후에 좀 개혁을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그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기업이어도 상장이 되고 예전에 안 됐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의결권 차등제도 도입이 됐고 그리고 또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작년에 이제 ETF 상승했는데 나스닥 상승이 2배랑 나스닥 하락 그 1배에 베팅하는 ETF들이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상승 2배에 베팅하는 ETF는 7261 코드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나스닥 마이너스 1배 하락에 베팅하는 ETF는 7331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아니더라도 홍콩에서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미국에 베팅할 수 있는 ETF도 있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선물이 계속 돌잖아요. 당연히 이제 장 운영 시간대가 제일 영향이 활발하고 그때 반응이 즉각 오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선물이 항상 돌고 항상 전 세계의 어떤 이슈들이 미국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 시간에도 이제 이거를 매매를 해서 뭐 이제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ETF를 뭐 총 10개 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어떤 뭐 공제회 이런 데에도 다 ETP라고 해서 그러니까 ETF들을 넣어놓은 그러니까 자산 배분 전략 같이 그런 건데 그런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ETF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도 예전에는 뭐 펀드만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펀드는 제가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좀 환매 같은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니저의 재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걸 운영을 잘하는 매니저가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운영하시는 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또 그만큼 메리트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단순한 좀 펀드다, 단순한 어떤 추정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ETF를 요새 좀 개인 고객들도 많이 하는 추세여서 뭐 이런 식으로 굳이 한국에 있는 ETF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ETF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저희 청취자분들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ETF가 총 400개 넘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창 그때 있을 때도 200개 정도 상장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2배가 거의 됐는데 사실 그 안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테마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홍콩에도 ETF를 만들고 한국에도 많이 내놓으면서 그 중에 좋아지는 좋은 ETF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뭐 거래량이나 좀 이런 측면에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대형 ETF사들이 좀 강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렉시온이라든지 특히 이제 디렉시온, 프로셰어스 이런 데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ETF들이 그쪽에서는 아마 활용하기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아까 디렉시온에서 10개 나온 거는 네네. 그것도 역시 신규로 되면 보통 거래량이 약간 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거래량이 없는 거라고 해도 이제 그 호가 같은 거를 보면은 호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LP, 유동성 공급자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LP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뭐 진짜 아예 거래가 없다고 하면 LP가 이제 붙어 있어도 사실 뭐 힘든 케이스들이 있지만 굳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디렉시온 같이 큰 데는 이제 LP들이랑 좀 활발하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호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개별 종목처럼. 그리고 이제 ETF 중에 미국도 당연히 거래가 안 돼서 상폐되는 케이스도 있죠. 뭐 저기 블록체인이라든 3D 프린터 블록체인은 아직 안 났지. 그 3D 프린터 ETF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거래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몇 달 동안 없어졌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뭐 디렉시온 같은 데에서 나오는 ETF는 그런 케이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접할 수 없는 ETF를 쭉 설명해 주셨고 아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홍콩 시장에 있는 미국 주식을 추정하는 ETF들은 우리가 같은 동시간대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뭐 만약 한국에서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미국 관련, 나스닥 관련 ETF들이. 그럴 때 만약에 내가 홍콩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만약에 홍콩 달러가 기존에 있다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통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ETF 투자를 통해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부분도 일단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 이 내용을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저희 게시판에 다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뭐 ETF 종류 정도만 네, 종류 정도까지만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드려가고 이게 다 심볼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면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1부는 제가 시장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고 주요 기업에 대한 실적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MJ께서는 최근에 나온 디렉시온 신규 ETF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양한 ETF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이 또 3배짜리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단기적으로 운영하셔야죠. 정말 단기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더스트 금을 아래쪽으로 3배를 그럼 더스트 정말 저도 한번 더스트가 된 적이 있어요. 잘못 먼지가 될 수도 있는 진짜 있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투자에 좀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제가 유료로 진행할 건데 오늘 유료는 우리 MJ께서 단독으로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안 하냐면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저희가 일부 유튜브에는 그 종목을 올리고 있고 또 얼마 전 한 달이 끝내면서 한 달 평가했는데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이제 그 관련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약간의 좀 착오가 생겨갖고 일단 오늘은 말씀 못 드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우리 알고리즘을 통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J는 MJ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저는 없고 MJ만 방송을 한다는 점. 잠깐 힌트를 주시면 어떤 종목입니까? 만약에 2부 오늘은 이걸 들으실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진정한 음력으로 설날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2019년도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이제 그 홍콩 2019년도 이제 투자 전략 뭐 그런 거랑 이제 섹터별 출연 종목 정도. 그래서 전반적인 홍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2부도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겠습니다.